네, 요즘 단어를 줄여서 부르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단어를 들었는데요. 네. 이 경단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단 맛있죠. 네, 그 맛있는 경단을 만드는 여자. 네. 이건 참 무식한 얘기고요. 네. 경력 단절 여성. 네, 예, 맞습니다.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에 출산 육아로 인해서 본인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일컫는데 이 말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숫자 22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참 이쁠 나이요? 취업하기 좋은 나이? 하지만 숫자 22는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 약 22%를 뜻한다는 사실. 이제 경력 단절은 옛말, 제2의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이분.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대재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경단녀 출신 이대재입니다. 전문적인 여성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에 나가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뒤져봤습니다. 한 1년간 해고서는 거기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년 8개월 정도, 5년쯤 되니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부터 진짜 경단녀에 들어갔습니다. 한 10년 동안 거의 놀다가 지금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성이면은 저도 여성인데 나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는 지금이 55살인데 저를 여성으로 일을 하는 데가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방문하면서 상담을 받던 중에 저도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니까 저의 마음이 새록새록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대재라는 이력서를 들고 당당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이대재 씨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여성 지원 정책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경력 단절 여성지원과 김미나 과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나요? 지금 우리나라 54세 이하의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 214만 명으로 이렇게 작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통상 7년에서 9년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재취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후에 애가 초등학교 가고 고학년에 접어들어야 이제 내 일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9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직업 교육이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경력 단절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 기간을 최소화해서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직업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이 단절됐던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어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습득을 시켜서 보다 일자리로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40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718개 과정의 그 직업교육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16,000명 정도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시대 순서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복불복이다. 네. 네, 왜냐하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는데 말이죠.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장염에 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현욱 씨처럼 왜 유독 나만 남들보다 더 자주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건강시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임파선염, 편도선염, 위염,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포진까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 환절기에는
각종 질병으로 어김없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수많은 질병. 그 원인은 바로 면역력. 우리 몸속에는 백혈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기서부터 폐렴, 부비동염, 그다음에 장염, 설사, 그다음에 심하게는 뇌수막염 등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3월.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면역력을 사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저에게만 왔던 이유, 그건 바로 면역력 때문이었군요. 네. 예. 왠지 좀 씁쓸합니다.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양한 균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주는 일종의 인체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거의 뭐 제로다, 바닥이다. 그럴 때 걸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저 염자가 붙은 질환뿐만이 아니라 네. 백혈병, 임푸종 아이고. 등과 같은 악성 종양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인 거죠. 단순 포진, 대상 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일반적으로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중엔 비타민 C, 엽산 등이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타민 C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네. 그 딸기라든지 귤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고요. 네. 풋고추, 뭐 네. 파프리카, 예, 네. 파프리카, 프로콜리, 피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이 선명한 채소들인데 이런 게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되네, 그럼. 네. 아니, 방송 중에 침을 뱉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침을 자주 뱉는 습관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이건 X다. 전 잘 모르겠네요. 이거 O가 굉장히 많은데. X가 한 4번 정도 되고요. 제가 이거 이유 말씀드릴까요? 네. 침을 자주 뱉는 게 왜 뱉는 건 줄 아세요? 몰라요.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일리가 있나요? 상대방이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장석일 원장님, 정답은요? 저는 X야.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이 침은 90%, 99%가 수분, 물이고 네. 그 나머지 1%가 이제 우리 그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고 네. 또 우리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그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혀로 네. 그 위 이렇게 그 안을 네. 윗니 아랫니 또 입 안을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혀를 돌려요? 이게 이거 옛날에 이제 또 개그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끈적끈적한 게 나옵니다. 어쨌든 침 안에는 소화 효소도 있지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침은 뱉지 말고 꼭 삼키세요. 과연 본인의 건강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라는 게 제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마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지 않나 네. 제 스스로 판단할 때 스트레스가 사실 면역력 떨어뜨리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겁니다. 사실 그 우리 노래에도 있죠. 세월이 약이겠죠.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막 어제 저녁에 너무나 화가 난 일이 있어도 네. 그 당시에 풀지 않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상당 부분 그런 그 뭐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